세계는 지금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 에드워드 해밀턴. 한국이 만든 K9 자주포, 웃기지 마십시오. 동양의 이류 무기로 전쟁을 막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그가 무시했던 한국산 무기는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만든 치명적 오판 앞에 에드워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진짜 힘. 지금부터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카슈미르 국경지대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사 전문 기자로서 이런 긴장감은 익숙했죠.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오랜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 직전이었어요. 두 핵보유국의 대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다. 해밀턴 씨, 앞으로 더 가면 위험합니다. 인도군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이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인도군 부대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급하게 배치하고 있었죠. 저것이 무엇인가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최신 무기죠. 내심 비웃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 진짜 전쟁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서방 국가의 무기만 믿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 선진국 무기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인도군, 한국산 K 자주포 배치, 효과, 의문스러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겠죠. 갑자기 통신기에서 긴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키스탄군이 대규모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온 최신형 무기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해밀턴 씨, 이쪽으로요. 아밋 샤르마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인도군 포병 부대 책임자인 아밋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제 드론과 러시아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우리의 K 자주포가 유일한 대응책이죠. 정말 그 한국산 무기를 믿습니까?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밋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이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군사력만 취재해왔어요.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작전 텐트로 들어가니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이 비춰졌고 장교들은 긴급하게 작전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의 소규모 교전이 있었고 양측의 감정은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요? 주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밋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응이 중요합니다. 첫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양측 모두 핵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많은 전쟁 중에서도 핵전쟁 가능성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현실감을 더했어요. 하늘에는 정찰 드론이 날아다니고 대공방어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죠. 문득 아들 리암이 생각났어요. 우리 관계는 수년간 소원했습니다. 그는 제 직업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의 이상주의적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리암은 현재 인도 북부에서 구호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라면 위험할 텐데 통신기를 켜서 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세계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제 아들과는 마지막으로 언제 제대로 대화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인도군 K 자주포가 위치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과연 이 무기들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서방 무기가 아닌 한국산 장비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내심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세계는 지금 카슈미르를 주시하고 있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도군 전방기지에서 취재를 이어갔어요. 전날보다 더 많은 K 자주포가 배치되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는 모습이 보였죠. 솔직히 인상적인 외형이었지만 내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해밀턴 선생님, K 자주포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박민석입니다. 한화방산 기술지원 팀장이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입니다. 영국 가디언지 소속이에요. 이 장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민석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3발 발사 가능하죠. 터키, 폴란드,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떨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M109나 독일의 P2000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해밀턴 선생님,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네요. K9는 이미 여러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M109 사거리와 기동성 면에서 우수하죠. 그의 자신감에 순간 당황했지만 30년간 형성된 제 견해를 쉽게 바꿀 수는 없었어요. 현대전에서는 첨단 전자전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죠. 정말 놀라운 발언이네요. 박민석이 웃음을 참는 듯했습니다. K9 최신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 장비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호기심에 수락했습니다. 자주포 근처로 다가가니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예상보다 정교한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죠. 해밀턴 씨,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밋 대령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내일 아침 공격이 예상돼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박민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전실로 따라갔어요. 스크린에는 파키스탄 측 무기 배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HQ9 방공 시스템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확인됐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우리의 K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밋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 선생님, 특별한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박민석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전자전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실전 테스트 임박, 세계 강대국 무기와의 격돌. 결과는 작전실을 나와 취재를 이어가던 중 한 인도 병사가 다가왔어요. 해밀턴 선생님, 아드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놀라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리암이었어요. 아버지, 카슈미르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국경 근처 난민촌에서 구호 활동 중입니다.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리암이 이 위험한 곳에 있다니 우리 관계는 소원했지만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곧 연락하마.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인도군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어요. K 자주포가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 한국산 무기가 강대국의 첨단 무기들과 맞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심 회의적이었지만 박민석의 자신감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어요. 잠들기 전 10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로서 글을 썼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는 여전히 서구, 선진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자전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그 격차는 더욱 크다. 인도의 K9 의존은 도박이 될 수 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는 전쟁 취재 경험이 많지만 이번만큼은 긴장됐습니다. 아들 리암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불안감을 주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K9 자주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신의 진가를 보여줘야 할 때군요. 밤중에 갑자기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해밀턴 씨, 죄송합니다만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저는 파키스탄 정보부에서 망명한 요원입니다. 경계하며 그를 방으로 들였어요. 무슨 용건입니까? 압둘 칸 장군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는 중국, 러시아와 비밀 협력하여 한국산 K 자주포를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종이 될 수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칸 장군은 고도의 전자파 교란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내일 전투에서 K9를 무력화시켜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해요. 실제로는 뛰어난 무기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겁니다. 증거는요? 기자 본능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건넸어요.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칸 장군과 중국,
러시아 군부 인사들의 비밀 회의 녹음까지요. 자료를 확인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압둘 칸 장군이 정말로 중국, 러시아 측과 협력해 한국산 무기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 오랜 편견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어차피 신뢰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공작이 필요할까? 결국 이 첩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한국 기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K 자주포의 신뢰성 문제 전자전 환경에서의 취약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어요. 파키스탄의 공작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 무기 체계가 첨단 전자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 견해를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마시며 인도군 기지를 둘러보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박민석이 K9 자주포 옆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민석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밤새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겁니다. 내심 비웃었습니다. 곧 그 자신감이 무너지겠군. 작전실로 향하던 중 아밋 대령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해밀턴 씨, 파키스탄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공격도 함께 시작됐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작전실로 들어가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드론이 모두 신호를 잃었습니다. 한 장교가 소리쳤어요. 러시아제 레이더 시스템도 다운됐습니다. 다른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파키스탄의 중국, 러시아산 무기들이 먼저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K군 어떻습니까? 아밋이 물었어요. 완벽하게 작동 중입니다. 대령님, 전자전 방어 시스템이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박민석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작전실에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전자전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K군 이미 대비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정보망이 있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이 받은 첩보,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K 자주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했고 인도군은 신속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때 통신기가 울렸습니다. 리암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파키스탄 민병대가 우리 구호단체를 포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즉시 아밋 대령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작전 지역 밖입니다. 아밋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박민석이 말했어요. 해밀턴 씨, 걱정 마세요.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박민석의 말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과 한국 기술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전실의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투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파키스탄의 중국산, 러시아산 첨단 무기들이 하나둘씩 작동을 멈추고 있었어요. 반면 인도군의 K9 자주포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키스탄의 전자전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K9에는 다중 주파수 대응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포탄을 발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첨단 방어 체계를 갖춘 통합 시스템이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 무기는 왜 작동하지 않는 겁니까? 아밋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완벽하다고 과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한국과의 협력으로 역공격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인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구 무기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눈앞에서 한국산 무기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인도군은 K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파키스탄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우위를 점했어요.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는
한국산 무기 덕분에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리암이 아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박민석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해밀턴 씨, 걱정 마세요. 이미 특수부대와 우리 기술팀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인도 정부의 공식 지원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술팀과 몇몇 친구들이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인질 구출은 우리의 또 다른 전문 분야죠.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박민석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전실의 스크린은 계속해서 전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K9 자주포가 정확하게 파키스탄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국산 A 방공 시스템과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모두 전자전 공격에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압둘 칸 장군이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정보장교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아밋 대령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 평화 협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이었어요. 해밀턴 씨,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팀이 리암 씨를 포함한 구호단체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보호 중이에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다니.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 덕분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작성했던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모든 내용이 잘못되었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K 자주포. 인도 파키스탄 위기에서 승리의 주역으로 떠오르다. 저는 기존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은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과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간의 비밀 협력에 대한 첩보도 포함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사가 가디언지 온라인판 첫 페이지에 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산 K 자주포, 카슈미르 위기의 승리 주역으로 떠오르다였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오랜 팬들은 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혼란스러워했죠. 일부는 제가 한국 측에 매수되었다는 악의적인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편집장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비판하더니 갑자기 찬양하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실만 보도했을 뿐입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전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알겠네. 하지만 독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도군 기지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떠 있었어요. K9 자주포들이 정비를 받고 있었고 병사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의 30년 편견을 깨뜨리고 있었죠. 노크 소리의 문을 열자 박민석이 서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밀턴 씨, 리암 씨를 만나러 가실 준비되셨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니. 네, 당장 가겠습니다. 차에 오르며 박민석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구출했습니까?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K9가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인명 구조에 특화된 장비들이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소국으로만 봤던 저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파키스탄의 전자전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까? 박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전자전에 대비해왔어요. K 단순한 포 시스템이 아닙니다. 첨단 사이버 방어 체계가 통합된 플랫폼이죠. 파키스탄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정보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된 기사를 쓰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해밀턴 씨, 사람의 편견은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하죠. 당신이 직접 진실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만 했죠.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캠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구호단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리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리암이 달려와 저를 꽉 안았어요. 몇 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아들, 목이 메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리암은 밝게 웃었어요. 한국 특수팀이 구해줬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드론으로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자기 펄스로 무장 세력의 통신을 마비시켰어요. 리암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아들조차 저보다 한국의 기술력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암, 미안하다.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편협했어. 리암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긴 이야기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더구나. 박민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해밀턴 씨, 오늘 오후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 압둘 칸 장군의 음모에 대한 폭로가 있을 예정이에요. 참석하시겠습니까?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이죠. 리암, 너도 함께 가자. 아들과 함께 차에 오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였어요. 해밀턴 씨, 당신의 기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후속 보도를 원합니다. 곧 더 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오늘 저는 진실을 위한 기자로 거듭날 겁니다. 창밖으로 자주포가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무기는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고 아들을 구해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세계 각국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리암과 함께 앞쪽 좌석에 앉았어요. 무대 위에는 인도 고위 장교들과 함께 박민석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리암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게 되다니 운이 좋으시네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인연이란다. 처음엔 단순한 취재였지만 이젠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었어. 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국방부 장관이 나와 파키스탄의 압둘 칸 장군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 한국 무기를 무력화하려 했던 비밀 계획을 폭로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지정학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 기술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K9 자주포와 연동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오히려 적의 공격을 역이용해 중국과 러시아 무기 체계의 취약점을 노출시켰어요. 이번 사건은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인도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민석이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씨,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리암 씨도 함께요.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군사 기지 안쪽으로 들어가니 특별 전시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자주포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리암 씨를 구출하는 데 사용된 특수 드론입니다. 박민석이 작은 드론을 가리켰어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적의 전자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EMP 발생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리암이 감탄했어요. 이 작은 것이 우리를 구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기술입니다. 박민석이 다른 장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장 분석 시스템이죠. 적의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드러낸 기술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박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와 로봇공학,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왜 그랬습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때로는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기술력을 쌓아왔고 이제 그 증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에드워드 씨, 인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많은 서구 언론인들은 여전히 오래된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당신은 달라졌어요. 기지를 나오며 리암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할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리암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번 일로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잖아요. 게다가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요. 나도 마찬가지란다. 이제 내 기사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어 호텔로 돌아와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위산업에 숨겨진 진실 세계 안보의 새로운 중심축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진 편견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구한 특수 드론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담았어요. 기사를 편집부에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K 자주포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가디언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저희 솔직한 고백, 즉 30년간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인정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밋 대령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해밀턴 씨, 중요한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압둘 칸 장군이 체포되었어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공개한 음모 증거가 파키스탄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건파 장교들이 칸 장군을 체포하고 임시 정부를 수립했어요. 평화 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즉시 노트북을 열어 속보 기사를 작성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 리암과 함께 현장 취재를 나갔습니다. 국경 지대는 이제 평화로웠어요. 병사들은 전투 태세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리암이 말했어요. 이틀 전만 해도 전쟁 직전이었는데, 그래, 세상은 참 빨리 변하는구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민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밀턴 씨,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압둘 칸 장군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 무기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경제적 이유입니다.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기존 강대국들은 위협을 느꼈어요. 한 장군은 그들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심층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방위산업의 비밀, 전쟁 신흥 강자 한국을 향한 국제적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써온 기사들도 어쩌면 이러한 편견의 일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과소평가해왔던 건 아닐까요? 리암이 옆에서 기사를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단순한 군사 기사가 아니에요. 세계 질서의 변화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글입니다.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카슈미르 분쟁 취재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기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계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국과 같은 신흥 기술 강국들이 기존 강대국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세계관으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 자신부터 30년간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기사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K 자주포가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은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오만함을 깨뜨리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변화의 상징이었죠. 사흘 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양국은 비무장 지대 설치에 동의했어요. 핵전쟁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 본사를 방문하기로 한 거죠. 정말 가시는 겁니까? 리암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단다. 한국의 기술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박민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밀턴 씨.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로 가득한 도시 경관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라셨나요? 박민석이 웃으며 물었어요.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을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인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이번 방문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방위산업체 본사는 놀라울 정도로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최첨단 연구시설과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K 자주포의 탄생 과정부터 신형 무인 전투 시스템까지 다양한 기술을 접했어요. 우리의 철학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닙니다. 회사 임원이 설명했어요. 글로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죠.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인도적이었어요.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해밀턴 씨, 카슈미르 사태 이후 당신의 기사들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민석이 말했어요. 특히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전한 것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특히 자신의 오랜 신념을 뒤집어야 할 때는요. 침묵 속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쓰지만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경험한 깨달음처럼 말입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박민석이 말했어요. 리암 씨가 우리 회사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죠.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리암이요? 언제 그런 결정을? 당신이 서울에 오기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에 감명받았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민석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어요. 이제 곧 떠나시는군요. 박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가진 기자가 되려 합니다. 편견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겁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리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프로젝트 참여 소식 들으셨어요?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아들아,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사실 자랑스럽구나. 정말요? 예전에 아버지라면 반대하셨을 텐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제 없단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57세의 나이에도 말이야.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한때는 무시했던 이 나라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가진 기자로 거듭나는 여정이죠. 런던에 도착하니 언론사의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카슈미르 사태와 한국 무기에 관한 제 기사가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에드워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오랜 동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서구 무기만 찬양하더니 갑자기 한국 무기를 극찬하고 다들 놀라고 있어. 미소를 지었어요. 긴 이야기지. 하지만 제임스,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이었어요. 해밀턴 씨, 잘 도착하셨나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압둘 칸 장군의 국제적 음모에 관한 모든 증거가 유엔에 제출되었어요. 그의 배후에 있던 국가들도 조사받게 될 겁니다. 정말 큰 뉴스군요. 전 세계적으로 보도해야겠습니다. 해밀턴 씨 덕분에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어요. 진실을 용기 있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서니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자네의 기사가 퓰리처상 후보로 올랐네. 글로벌 방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시리즈로 책도 내면 어떨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책, 좋은 생각이네요. 자리에 앉아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다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서두에 특별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편견입니다. 57세의 나이에 저는 30년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여정의 기록입니다. 몇 주 후 리암으로부터 화상통화가 왔어요. 그는 이제 한국 회사의 인도주의적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리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뢰 탐지 드론부터 재난 구조용 로봇까지 이 기술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리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와 대화할 수 있어 행복하다. 아버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 대화도 없었을 거예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편견의 안개 없이 진실만을 보는 법을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의 중심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은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에게 아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카슈미르 국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아닌 평화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K 자주포가 보였어요. 이제 그것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수호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평화협정 서명식이 열리던 날,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박민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해밀턴 씨, 이 모든 일의 시작점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평화를 위해 기술을 개발한 당신들이에요. 서명식이 끝나고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기사 덕분에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한 동료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니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리셉션 중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언급했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 기자는 자신의 오랜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전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식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경력의 냉소적인 기자가 이렇게 감동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박민석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다시 한국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박민석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얻게 되다니 런던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책을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한 군사 기자의 각성과 세계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7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카슈미르의 전장에서 한국산 K 자주포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글로벌 기자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 리암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의 중심축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특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편견을 깨뜨린 K9 자주포는 이제 전쟁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변화의 상징으로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에드워드 해밀턴이 편견과 오만을 버리는 순간, 그는 진정한 영국 신사의 품격을 되찾고 가족의 소중함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중심축이 되었다는 사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휴게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